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그 속에서 어쩌면 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삶,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 오랜 질문이 바로 현대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보편과 선별이라는 두 갈래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길이 시작된 지점으로 함께 가보려 합니다. 이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던 19세기 말 유럽이었어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부는 소수에게 집중됐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개인의 탓으로만 돌렸죠. 하지만 점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적 요구에 세상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 불리는 접근이죠.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는 걸 막고 노동자들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었거든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일할 능력을 지켜주고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보험의 원칙을 따른 거죠. 그 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사회보험료로 마련했고요. 이 기금은 정부 예산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서 재정 안정성을 꽤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이나 종교단체 같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을 먼저 강조하는 방식이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지 혜택은 직업이 있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선별적인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주로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이 방식은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자기 위치가 복지 혜택과 직결되게 만들어서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큰 비극이 사회를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연대, 그리고 시민권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베버리지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삶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죠. 때는 1942년 전쟁이 한창이던 영국이었어요.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전쟁 후 사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는 당시 영국 사회가 겪고 있던 5가지 문제, 그러니까 결핍,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를 거대한 악으로 지목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베버리지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복지를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는 대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즉 시민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목표가 된 거죠. 영국은 물론이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 보편주의적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한 두 모델, 이 두 갈래의 길은 과연 어떤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을까요?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철학부터 다르죠. 베버리지는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주의를, 비스마르크는 기여에 기반한 보험 원칙을 내세웁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도 달라요. 베버리지는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사회보험료로 운용되죠. 이러다 보니 장단점도 갈립니다. 베버리지 모델은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지만 다른 예산과 경쟁해야 해서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비스마르크 모델은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두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려면
탈상품화라는 개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개인이 꼭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더라도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베버리지 모델 사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정규직과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 모델에서는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정규직은 혜택을 잘 누리는 내부자가 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외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 오래된 역사적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니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고 또 수혜자가 나는 가난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낙인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겠죠. 반면에 선별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효율적이고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오히려 더 굳어지게 만들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하는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가치의 질문인 셈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또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정의와 연대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